최근 들어와서 이클레라는 기구를 도시 안에 생물 다양성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아마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이 이클레 의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국회에서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다니까 대장변인데 그런 흉내를 내야 되니까 상황이 좀 그런 얘기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바리리 공원 안에 가면 이제 캐피바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주리 동물이 있는데 곰처럼 저렇게 큽니다. 공원 주변에서 저렇게 가운데 동그란 섬처럼 돼 있는데 헤엄쳐서 건너가서 저기 쉬다가 또 밖에 나와서 놀다가 뭐 이래가지고 캐피바라가 사람들과 공생을 합니다. 이것도 박수양에 있는 사진인데 그 캐피바라 앞에서 농목으로 쳐다보는 사람. 도시 안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바이오시티 프로그램 추진을 지금 현재 합니다. 뭐 황토 수정 심고 그린라인 프로젝트가 그 감산교통축 주변에 녹지 관리하는 신경 써서 하고 뭐 강유역 복원하는 사업, 뭐 멸종위 기종 종복원하는 사업, 뭐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요 프리즈바에서 하는 바이오시티 사업은 유엔에서 권장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를 만드는 그 사업 중에서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도시 안에는 쓰레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 7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를 이용한 녹색 교환이라 해서 재활용품 5kg을 가져오면 농산물 1kg이랑 교환을 합니다. 처음에는 버스 토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주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농산물로 거의 정착을 했어요. 이제 그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뭐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개량을 해서 전표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들고 오면 저렇게 당근으로 바뀌고 바나나로 바뀌니까 빈민가에 있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면 농산물 이런 것도 처리하는 것도 가되잖아요. 그런 거 섬세하게 고려를 해서 저비용으로 다 저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지 안에는 요거보다 좀 더 진일보한 옛날보다 좀 요거를 카드 시스템과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그 뒤에 이름들하고 하는 등대문양의 도서관인데 프린츠바가 유럽에만 문화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남미에도 남미 문화 수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03년 선정돼서 뭐 1년 내내 뭐 저런 걸 하게 되면 지역 홍보도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화 관련된 콘텐츠도 상당히 도시안에 뭐 지혜등배라고 등배 모양의 도서관이 도시 안에 55개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그 배경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원래 이제 여기는 바닷가랑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라는 게 도시 안에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네스코에서 파로스의 등대라는 등대 모양의 도서관을 복원을 하려고 2003년도에 계획을 했어요. 그 이전에 여기 시장하던 그 카파이브레카라는 사람이 그 파로스의 등대에 착안을 해서 도시 안에 저걸 만들었어요. 55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시간이 오래돼서 이 건물이 지금 뭐 보수도 하고 막 그런 막 시간이 오래됐는데 등대마다 평균 한 5,000건에서 8,000건 정도 지금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이 통상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빈민가를 바라보고 있고 반대편 쪽은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양쪽에 애들도 쓰고 동네 주민들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하는데 1억 3천만 원. 지금 우리나라 돈 이거 생각해봐야 한 3억 뭐 된다고 한 2, 3억 정도 드는 건데 저렇게 하고 사실은 도서관으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면 주변에 이제 부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줄고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요 맨 위에 보면
막루가 있는데 그 막루에서 초기에는 치안경찰이 밤 9시가 넘으면 제가 올라 근무를 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쌈질을 하거나 이러면 그 전화가 구설되어 있는데 그걸로 연락을 해서 폭력 같은 게 생기면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그 니메르라고 5살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 얘기 중인데 그 사람이 지금 건물도 이 도시 안에 하나가 있어요. 오스카르 니메르 뮤지엄이라고 하는 공공건물에 지금 현재는 재생해서 미술관을 씁니다. 이 건축가는요, 근데 스페인 가면 안토니 가우디라고 해서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필적하는 현존하는 건축가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99살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웃는데 원래 65살 때 본부인이 죽었어요. 비서가 30여 년 동안 기수관을 다 들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양반 문제가 되니까 형식상으로 92살 때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재혼하고서 104살 뭐 이런 때까지 브라질에 또 다른 데 설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폐영하고 뭐 이런 거 합병하고 이런 데서 합병증으로 작년 1월인가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거의 영웅대 됐다. 유산 때문에 결혼했어요. 비서가 30년 살았어요. 근데 이 오스카르 니메라는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 사람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아주 재밌는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건축관이 아주 재밌는 게 건축사들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그거 하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브라질 안에 특히 이제 리오나 이런 데 가면 파벨라 같은 데 이런 데 많은데 육교 뭐 이런 거 건물 짓고 뭐 이런 강력들을 교묘하게 접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군사 정권 시절에 유럽을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는데 옛날에 공산당 출신이었어요. 특이한 인물인데 그 군사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귀국을 했습니다. 유엔 빌딩 이사를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한 유명한 건물들은 상당히 많이 이 사람의 건축물의 특징이 타원형을 가지고 이건 눈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밤에 저기 가서 저기 조명바를 받으면 또 다른 지금 본 모양 또 모양이에요.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도시 엘로비노도 책 안에도 나오는데요.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때 대통령 이취임식장에도 폭탄 날라오고 전 세계에서 납치 산업으로 내놓으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 말고 요 전임시장하고 여기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시장을 단임제를 하도록 지금 돼 있었기 때문에 요 전임자 하던 시장이 요 사람 시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또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루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평화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물건인 게 문화와 교육 관련된 사업에서 폭력이나 도시의 무질서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데 뭐 판토마임하는 사람이 이용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일들을 다 아주 특이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이바지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는 그 얘기는 못 드립니다. 이제 보고타에서 물리적으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은 바로 요
애니카 페나로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8년에서 2000년 불과 한 3년 시장을 했어요. 시장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녹색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요 전임 녹색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임자였던 루커스라고 하는 시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장하고 이 대학 총장 출신인데요. 아주 그 사람이 일화를 많이 나는 분인데 학생 데모하는 데 가서 애들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먹 안 하니까 그냥 뒤로 싹 돌아가지고 바지를 싹 내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학문인 데가 다 보이더라고요. 전국의 공중파로 막 소개를 가지고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이든 아주 그 사람 있는 동안 그냥 통역 문제 치유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물건인데 저도 요 근래 그 사람 자료를 챙겨서 지금 보고 한번 소개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도시 안에서 물리적으로 그걸 바꾸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도시를 바꾸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어디에서 배웠냐면 앞에서 얘기한 프리트바에서 배워왔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도시는 뭐 우리가 도시 말고는 뭐 생태도시, 환경도시 뭐 이름 가지고 많이들 쓰는데 이 사람은 행복도시라는 이름 가지고 이제 주로 말을 많이 해요. 주로 정책 기조를 보면 도시 안에서 이제 간선도로 특히 이제 고속도로 확장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 거는 다 이제 여기도 제가 그 책 안에 보시면 일본의 국제협력단에서 영역을 해서 계획안을 딱 만들고 고속도로 확장하는 계획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 안 봤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계획 지금 전 세계 추세가 고속도로 없애고 도시 안에 있는 간선도로 없애고 고가도로에 있는 거 날려버리고 하는 게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대도시를 가면 전부 다 지금 고가도로 이런 건 도시 안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도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안 받고 그걸 철회하고 자동차 이용 제한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과 대중교통, 자전거 정도로 건설 같은 걸 하고요. 이 사람 재밌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파리처럼 그렇게 유수의 건축물을 우리가 경제소득이 낮고 있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축물을 못 만들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장이 긴 보행자석 거리 길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원이나 광장 조성하고 이 사람의 특이한 철학 같은 것들이 뭐냐면 자본주의사는 이제 그 칼막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과 갈등으로 도시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대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공직자들, 그 다음 전문가들, 지방에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 차 이용하는 걸 편하게 하는 외국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150명이 다니는 타는 버스랑 한 명이 이용하는 자가용이랑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이용을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도시를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출발한 것이 이제 보고타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이 페네랄로사라는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경제의 원칙에 투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단체장들이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거의 1인당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올인을 하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행복한 이상적인 환경 조성하는 데 도시에 역점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를 윤리적인 도시가 되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시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은 도시 안에 골프장 개건하고 뭐 이런 거 하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공간을 다른 데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경제의 원칙은 철저하게 신뢰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남의 기회를 계속 배가시켜주면서 안전을 계속 강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최고로 긴 보행자 길을 만들었어요. 알라메다의 포르베니라고 하는 거리가 수면장이 한 17km 정도 되는데 그런 보행자 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냥 걷고 뭐 이 공간은 일부는 자전거도 다 타죠.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 뭐 간선도로 한 120km 정도를 지금 현재 폐쇄를 합니다. 도시 안에 한 150만 명 정도가 쏟아져 나와서 다양한 축제도 하고 보건 활동, 뭐 온갖 뭐 춤도 추고 뭐 온갖 행사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접촉기회를 계속 갖게 만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요. 관공서, 세금을 받는 관공서의 입장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평등을 신경 써서 하는데 그 시장에 부자와 빈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무역 콘서트나 뭐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공공재에 해당되는 공원이나 학교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아주 신경을 써서 합니다.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에 아주 그런 노력들에 빈나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느낄 만큼 이 사람 재임 기간에 한 210km 정도 자전거 대용도로를 만들고 후임 시장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는 뭐 376km 정도가 자전거 대용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교통수단 분담률이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됐는데 지금 한 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타라는 데가 인구가 지금 모도시 인구만 한 780만 정도 됩니다. 대도시인데 그런 대도시에서 사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도시라는 게 뭐 제가 강연 다니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게 이제 뭐를 하느냐면 문방구 앞에 가면 애들이 두더지 잡기 놀이 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애들도 그런 놀이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면 문방구 앞에 가면 그 두더지 잡기 놀이 하는 게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하나 톡 튀어나오면 그거 민원 때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세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은 그러니까 뭐 이런 요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좋은 시장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좋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뒤에 걸 못합니다. 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면 표가 안 돼요. 당장 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경을 안 쓰죠. 그냥 그 당시에 또 생기는 그 민원행위라는 게 아주 이제 교통 분야에서 평등한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끈기가에 있는 그 BRT 시스템을 보고다에 들여왔는데 최소의 투자비를 통해서 대기업연비 대출량을 최대로 줄이고 하는 트랜스밀레니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2016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을 건설할 계획이었었는데 후임 시장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정도가 아주 현격한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지하철을 공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는 경전철을 건설 공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다 두 사람이 다 부정부패를 해서 한 사람은 감옥 가고 공무원은 60% 정도가 다행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장이 그렇게 되고 뭐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수원시에서 에코모빌리티 페스티벌 생태교통 축제를 수원에서 행궁동 일원에서 찾기름 고사하고 행궁동 안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통제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장 동키호테였던 사람인데 연태형이라고
염태영이가 그 이클레에서 그 사업 제안을 받고 자기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 정도 보통 시장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자동차를 그 도시, 그 지역 안에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다음 선거에서 보자. 근데 선거가 콩 밑인데 너 다음에 보자 그러더니 다음에 보자고 한 게 다 또 다시 다 몰표줬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재선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특이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바꿉니다. 도시는 그냥 가만히 내두면 그냥 도시가 바뀌지 않고 민원 해결하다가 도시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세월은 가요. 시장들이 보통 사람들이 4년 지나가면 한 거 없이 흔적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기존에 해오던 행정만 반복해도 행정이 돌아가니까 근데 도시를 바꾸려면 로빈후드나 동교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도시는 안 바뀌어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다 보면 그런 도시들 가면 그런 인물들이 다 있어요. 또 그걸 후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자, 요게 이제 그 트랜스밀레니엄 시스템, 이거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저렇게 있고, 옆에 전용전용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한 106km 정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정류장 135개, 통합터미널 10개, 환승정류장 14개, 버스 차고지가 9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지선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트랜스밀레니엄 시스템 가지고 운영하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게 버스만 가지고 사람 실어나르는 게 200만 명 정도를 이 시스템이 실어나릅니다. 이제 후임 시장이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제가 아까 형무소 갔다 는 사람들이 뭐 부정회의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다니까 토목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뇌물 먹고 그랬습니다. 통째로 걸려 들어갔는데 이 생태계 좀 축제할 때 그 동생이 왔어요. 빼나로서 동생이 이 사람이 거의 그 시클로미아 같은 거는 뭐 전도사처럼 돌아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물어봤더니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창피하니까. 밥 먹으면서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60%가 공무원들 뭐 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명의 시장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데 페날로사나 그 무커스나 뭐 이런 시장들이 있을 때는 도시가 뭐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게 건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시스템도 업데이트를 하고 수리도 좀 하고 개선도 좀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넉넉히 있는 사이에 교통체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차는 계속 통행량은 늘어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중앙차로 있는데 이 폭이 이제 뭐 10차로 이상 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잼이 생겨가지고 체증이 아주 심한 상태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이제 후임 시장들이 이게 좀 과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스밀레니엄의 노선 낭비인데 두 사람이 계획대로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 노선, 주요 노선이 서비스가 악화되고 교통 혼잡도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버스 요금도 여기 소득 수준으로 보면 사실 조금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로폭도 넓은데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남미 같은 데 가면 뭐 10차로 이상 되는 그런 도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차로를 하면 그 보행자 브리지를 안 만들고 하기는 공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트랜스밀레니엄 출입구하고 보도를 연결해주는 그런 구름다리 같은 데가 시각적으로도 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소음 같은 데 노출 빈도도 좀 높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일부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과밀 상태가 좀 심각해서 정류장에서 승객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예약이 되고 있고, 버스 요금이 다소 높아서 이제 요 문제도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향후에 이제 그 과제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비용을 안 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좀 특이한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 안에 웬만한 데는 양방향 2차로씩 해서 4차로가 중앙차로. 근데 버스만 다니도록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 방향당 아침에 처리 용량이 45,000에서 47,000명 정도를 시간당에 처리합니다. 이게 지하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보고타에서 45,000, 47,000명씩을 실어나르니까 이 철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철도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온갖 데서 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노무가 심각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도시 중에 하나가 보고타고 꾸리지마. 근데 꾸리지마는 한 군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그 레르네르 말 들으면 사실 보안해서 살 수 있는데 자꾸 이제 토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압력으로 그 메트로 건설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작년 10월달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 길막 그 사람이 꾸리지마 시청에 와서 교통 뭐 이거 하는데 돈 얼마 지원하겠다고 MOU 체결하고 한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10월이 선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궁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레르네르 시장이 허핑턴 포스트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내년 들어가기 전에는 제 메트로 오픈하는 걸 보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코 이플라파라고 해서 이제 뭐 번역을 하면 첨도와 번역판이라는 뜻인데, 사랑 번역판의 끝자리를 구분해서 통행을 제한합니다. 부재 운영 시스템을 5부제보다 더 강력한 4부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차를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를 2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부제를 하면 번갈아가면 차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4부제를 하게 되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대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컨젝션 텍스라고 혼잡자를 도입해서 하는데 이게 단체장들이 부담스러워서 떨어질까봐 돈을 부과하는. 근데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그 혼잡자 도입하는 게 중요한 제도인 것만큼은 큽니다. 런던이나 스톡홀름이나 싱가포르나 뭐 많은 도시들이 다 그 혼잡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에 저걸 도입하자 그러면 다음 선거가 당장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눈치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장 해야 되고. 얘네 그 시장에 런던 시장이나 지난번 런던 시장 하던 사람, 지금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 말고 그전 시장 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시장 3번 했어요. 근데 혼잡세 도입하고 이거 다 도입하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이제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혼잡세 도입해서 저 사람 낙선했다고, 그런 게 아닌데, 속사정도 모르고 국내에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타에서 이제 남미에서 가장 큰 자전거 도시인데, 지금 현재 한 5% 정도 교통수단 분담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하고 뭐 자전거 타는데 신경 써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민들이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점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 도로 시스템이 뭐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안착을 해서 뭐 376km 정도 되니까 이거 뭐 적은 부분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고도각충하고 뭐 보행장을 만들고 뭐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 만드는 사업들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시크로비아라고 해서 아까 그 쿠리츠바에서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상에서 이게 가장 큰 카프리데이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카프리데이 행사하면 시장님이야 그다음 시민단체 사람 몇 사람 나와서 그 기념사회를 딱 하고 나면 다 헤어지면 카프리데이 행사 끝나죠. 근데 여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카프리데이 행사를 이게 건강 문제랑 같이 해서 뭐 멕시코의 바달라 같은 비만 문제를 풀으려고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건강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남미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것들도 가장 큰 데가 한 52km 정도 찾기를 막습니다. 보통 하는 게 평균적으로 한 10km 이상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연장을 120km를 맞고 매 일요일마다 합니다. 이제 뭐 썸머 스트리트라고 그러면 여름철만 하는 건데 그다음 어떤 지역 같은 데 가면 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는 안 하고 그 나머지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가 지역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찾기를 막아놓고 자동차 투명을 금지하고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나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 뭐 심지어 이 안에서 요가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도로 공간. 왜 이걸 하느냐? 이게 통상 도로라는 게 찻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찻길이 아니고 사람과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이게 최근 들어 하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가면 그 하나 사진을 마무리 한번 보여줄 텐데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전체를 다 막고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냥 뭐 공공도서관 뭐 이런 거 확충하고 뭐 공원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돕지 않아도 자기 인생으로 골프장 가서 놀고 뭐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한다는 철저하게 그런데 신경 써서 이 사람 3년 동안 하면서 근데 이 남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이거 뭐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렸을 때부터 형제간이 아버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돌아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보고 듣고도 하는 게 워낙 많아요. 근데 도시를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보다 시민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출마해서 5등 했구만요. 녹색당으로. 녹색당은 선거에 나와서 이 사람 한번 당선될 수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당선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정치적 감각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 감각은 별로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쪽에 있는 대통령 이 사람 지지하는 걸 지지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혼선을 가지고 좌파에 있는 사람한테 못 들고 그때 당선될 수 있었어요.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는데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때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없는 도시를 만든 뉴욕 같은 데서 아주 이게 아주 재미난, 최근 들어와서 아주 재미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여자가 2명이 있는데, 도시계획 담당하는 사람에서 아만다 버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블룸버그 옆에 여자가 하나 있죠. 사디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시 교통국장으로 블룸버그가 영입을 해요. 이제 이 사람이 블룸버그가 시작을 3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민주당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공천받아서 시장에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공화당으로 당선받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바뀝니다.
3번 시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내에서 7, 8번째 가는 제력가예요. 돈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블룸버그 통신의 회장인 사람인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도시 관리하는 거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사디칸을 영입해 왔는데 이 사람을 뉴욕시 내에서는 그냥 뭐 도시계획가나 뭐 도시 리엔지니어 뭐 이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불리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명으로 이 사람을 많이 불러요. 북미를 대표하는 자전거 슈퍼스타, 뉴욕을 노리는 거리를 길들이는 조련사, 도로의 지배자, 거리의 싸움꾼, 뭐 온갖,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나 많은 데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유수의 언론이라는 사람 데서 다 아주 닉네임으로 다 불러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한 7년 정도 일하면서 도시락이 뭐 획기적으로. 하나는 이 뉴욕시 교통국장이라는 자리가 자기 산하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뭐 숫자가 엄청나죠. 이 안에는 뭐 일종의 뭐 비정규직 있고 이런 것도 좀 포함되긴 하지만 연간 한 20억 달러를 이 사람이 주물러요. 근데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세계를 바꾸는 50명 여성 발표를 했는데 이건 조금 미국 사람 시각으로 과장되어 있기는 합니다. 8번째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 독일 수상이에요. 이제 미국 사람 시각으로 보고 그냥 평가를 한 건데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국 내에서 아주 특이한 재미난 그런 여성 의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뉴욕시와 뉴요커들이 사회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하이라인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하이라인 공원을 옛날에 화물철도형 고가철도였던 자리를 그 일반 공원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공원으로 전환하고 이 하이라인 공원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의견 듣고 보완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는데 이 공원을 만드는 거를 획기적으로 기여한 인물은 NGO에서 했어요. 2명의 일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저걸 이제 지키자고 하고 운동 부단히 하다가 저걸 관공서에서 누가 받아줬냐면 전임 시장하던 사람들은 다 여기를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걸 했었는데 블룸버그가 그걸 받고 요 도시계획 담당하던 도시계획 국장하던 그 아만다 버든이라는 여자가 뉴욕에서 사격의 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근데 그 여자가 이걸 적극 나서서 돕는 걸로 해서 이 하이라인 공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이게 지금 뉴욕에서 명물인 사람입니다. 고가 철도를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가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가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데를 이제 시간이 나서 이 철도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는 도살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철도를 이용하는 그 길이었는데 기능이 쇠퇴하니까 그 자리가 이제 철도만 남겨두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꽃도 피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다. 교가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가 그렇죠. 철도니까. 네. 그 위에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그런 사례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개가 있는데 파리에 하나가 있고요. 파리에 있는 거는 요 하단부에 있는 벽학주의가 이 건축물 이제 옛날 근대 건축물 비슷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재생해서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용해서 씁니다. 여기도 지상부위를 그렇게 쓰고 인근에 있는 데는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총기가 이 구간이 한 2.3km 정도 되는데 지상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하이라인 공원 안에 야생화가 한 300종 정도 지금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잔디밭, 산책로, 일광욕, 데크, 벤치, 온갖 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거 지대가 좀 높으니까 이걸로 허드슨 강을 보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적용 공간으로 또 자리 잡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파리에 있는 그 프로그나드 플랑게 공원이라고 그것도 이제 철도를 옮기는데 만드는 이건 회화식 공원으로 이제 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가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느낀다면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로 포커스를 실용적으로 공원을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들에게 시장이 준 가장 커다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더 푸르고 위대한 뉴욕이라는 그 비전을 한 30년 계획을 두고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2007년 4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충족시켜줄 만한 인물을 이제 영입하려고 이제 그 사디카이라는 여자를 이제 영입해오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뭘 했냐면 처음 시작을 할 때 사디칸이 세계적인 건축가이나 도시 디자이너 중에서 유명한 덴마크 사람이 얀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끄는 벨 아키텍처 연구팀을 불러다가 월드 크레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요 이제 맨하탄 인근에 재생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왼쪽에 있는 보고서 뭐인데 지금 오른쪽처럼 맨하탄이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찾기를 했던 날 다 드러내고 저런 공원들을 만들고 광장 만들고 막 이렇게 바뀌고.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그 뉴욕의 2007년에서 2009년도 그림입니다. 이 타임스퀘어 광장, 여러분들 그 연말에 파동식하고 그런 게 있죠? 2007년과 2009년의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임스퀘어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브로드웨이 헤럴드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도 이렇게 찾기로 했던 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전광하고 후광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 사디칸이 역정을 기울인 사업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 대로 프로젝트에서 맨하탄 남단에서 배터리 공원 북단동에 이런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리 자체를 다 완전히 재생을 했는데 이 안에는 세계 제1의 연예계 시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타임스퀘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다 파라솔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탁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찾기로 했던 데를 다 드러내고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빈 후드라고 안 부를 수가 없죠. 거리의 무법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석유 문제나 뭐 이런 거 고민해서 사실 출발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 문제를 도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냥 한 거예요.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도로 공간이 이 안에서 사교 활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에어로빅도 하고 온갖 문화이벤트를 다 하고 도로 공간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 맨하탄 한복판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메디슨 스퀘어가 광장인데 4만 1,100m 공간에 그런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전환시켜버리고 찾기를 계속 죽이고 저런 식으로 이동을 당합니다. 바로 이 옆에 이제 메디슨 스퀘어 공원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확장하는 효과도 가지고 아주 저런 일을 도심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땅값이 최고 비싼 데인데 저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이제 걷기 안전한 도로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 이걸 미국 사람들 표현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완전 도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도로 안에 자동차 길도 만들지만 자전거, 보도, 그 다음에 뭐 녹도 이런 걸 한 도로 공간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최근 들어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토연구에서도 최근 들어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일부 합니다.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의 소극적으로 사실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완전도로 건설하는 사업을 뉴욕 전역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웬만한 광장 같은 거 새로 만들고 뭐 차로였던 데 축소해서 뭐 고행자 광장 만들고 쉼터 만들고 녹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바꿔가지고 뭐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노인을 위한 도로 만들고 뭐 이런 일들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발목할 만한 건 시티바이크라고 작년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이제 현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지구에서 무인대에서 한 600개 정도 있고 1만 대 공영자전거를 공급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1단계로 한 6천 대가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무인대에서 한 330개, 6천 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5년 동안 시스템 구축 비용 약 4천만 달러 정도는 시티그룹에서 뭐 본사가 시티그룹 본사가 뉴욕에 있기도 하고 시티그룹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BX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사실 세팅을 했는데 뭐 이런 기술은 국내에도 뭐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아주 진일보된 기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 시클롬비아를 복제에다가 두 가지를 주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시클롬비아하고 파리플라주라고 해서 파리에서도 이런 일을 하죠. 세르강에다가 막 착지 다 막아놓고 그 자리에다가 해수욕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즐기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의 벤치마킹을 썸머 스트리트라고 여름철에 그 사업을 합니다. 보통 8월 달에 한 3주 연속으로 하는데 썸머 스트리트를 하는 데는 대개 보면 3주, 4주 뭐 이 정도 사업을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뉴욕 같은 경우는 11km 정도 되는 브로드웨이 거리 쪽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막아놓고 하는데 이제 어떤 도시는 그걸 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도시 안에 대여섯 군데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산구의 특정 지점 이렇게 해놓고 또 뭐 덕진구의 특정 구에 몇 개 뭐 지정을 해서 1년 중에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가 상당히 그렇게 있습니다. 이 썸머 스트레이트는 건전한 레크레이션 공간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교통 수요 관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에서 통행량 줄이는 데도 아주 획기적으로 이바지하고 도시에서 대기질 저감시키는 데는 아주 커다란 부분입니다. 뭐 요거는 그 매뉴얼 만들고 뭐 기본적인 작업만 좀 된다고 그러면 다른 것처럼 큰 토목 작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뭐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썸머 스트리트를 할 때는 보통 뉴욕에서는 한 3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걷기도 하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집 라인이라고 해서 뭐 되게 보면 숲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저런 걸 많이 하는데 줄타기 같은 거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죠. 그 심지어 요 대형 쓰레기 적반장에 있던 수집 용기를 개조해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맨하탄 한복판에 갖다 놓고 수영장을 임시로 저걸 썸머 스트레이트를 개장을 합니다. 시간을 제한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또 저거 이용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크 에비뉴 터널이라고 터널 안에서 특이한 예술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예술 또는 소리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저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썸머 스트리트를 이용할 때는 활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뉴욕에 블룸버그에 있을 때 주로 얘기 드렸는데 새로 시장된 밀라지오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당 시장 들어온 사람인데 교통 관련돼서 핵심 공약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월드 클래스 BRT라고 전 세계 최고가 하는 BRT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하나의 공약이고 또 하나는 비전 제로라고 해서 도시 안에서 교통사고 제로를 만들겠다고 도시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제 그런 공약들의 자극을 받아서 누가 제일 먼저 받냐면 서울이 받거든요. 근데 서울은 뭐 뉴욕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서 해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서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 같이 또 따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향후에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이야기는 제가 이거 뭐 그냥 막대기로 몇 가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서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건물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의원들이 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질병본부에 있던데 그 자리에 이사 가고 나서 그 안에는 서울혁신파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안에 사회혁신의 생태계조성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하는 기관들이 이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뭐 청년 일자리 센터, 뭐 공동체동지원센터, 인생이문학 지원센터, 뭐 이런 기구들 다 이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뭐 각자 각 단체나 요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야.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워낙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시에서 시외버스를 처음 시범 사업을 할 때는 2개 노선에서 3개월 시범 사업을 했다가 지금 확대를 해서 시외버스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버스에 오면 1,050원이었는데 지금은 광역버스 수준을 올려서 지금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외버스 노선장을 만들 때는 이동통신청에서 통화량 분석해서 그 노선 대강 정해가지고 했는데 대개 보면 술 먹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 시간대에 귀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요 심야버스가 들어오면 사회복 서비스 기회도 뭐 제공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버스 요금은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한 1,85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의 광역버스는 워낙 문제가 많은데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인턴 사원이 행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죠. 뭐 광역버스 있는 거 뭐 입석 승객 줄인다고 하니까 그거 문제 풀어보겠다고 뒷좌석 있는 쪽에 문 하나 폐쇄하고 의자 4개 놓겠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버스 서울시내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중앙버스 정류장은 완전 마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면 상대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같이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자성 버스 한 대 이제 되게 사용자들이 운송 수익금이 줄으니까 또 차량 증차 안 하고도 돈 벌어지는 방법, 그 방법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니까 그걸 경기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받아가지고 뭐 교통안전공단에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걸 이제 할 것처럼 얘기하고 만약 그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은 버스만처럼 완전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문이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들어오고 카드 끊고 사람들 승하차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주 즉흥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타협버스는 전주도 아마 이거 뭐 시범 운영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걸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작은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뭐 이거 보고 한번 오세요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극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서울의 이제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중앙차가 정류장 있는 데서 뭐 요즘 같이 여러분들은 복사열이 올라가면 한 60억원씩 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 타려면 중앙차로에서 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정류장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뭐 하도록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파리의 상징거리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리나 다름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길이 완전히 막혔죠. 이게 지금 개선문. 개선문 이 상계일대 거리거든요.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제 거리인데 저렇게 바뀐 거죠? 여기 이제 농민장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랑 같이 연결돼서 하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들어가요. 현장 가서 가야 되겠습니다. 현장 가서 가야 되겠다고요. 저기 어느 쪽이? 아, 내가 이 얘기를 잘못해주면 다 또 구경 간다고 그럴까고 겁나. 구경 가야죠. 구경 가야죠. 뭐지? 이론을 들었으니까. 근데 아니 근데 이런 데가요. 몇 년 전에 가서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고, 작년 9월달에 갔다 왔는데 안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시점을 맞춰서 가야죠. 메이저로 하면은 그때 할 때마다 저희 한 거죠. 하는 특정 기간에 한다는 그런 거죠. 언제 하는지 그렇구나. 확인해서 가야죠. 임시로. 그래서 서울서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한쪽 막아놓고 장터 비슷한 거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2년 전에 그 이클레 총회를 브라질의 벨로홀리전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어요. 이 제가 안에 식량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서 시청 앞에 광로 8차선 광로를 그냥 다 막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막아가지고 6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오후 4시까지 광로를 다 막아놓고 거기 장터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가고 뭐 찾기를 저렇게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별로 본 일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박 시장이 서울 가서 일하고 한번 해보자고. 서울에서 지금 그거 하는데 이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건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시클로비아 사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내가 잘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은 영광을 참 오랬습니다. 예, 가보고 싶은 영광.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릴게요. 스트리트로 하는 민선들끼리가 첫 시장에 가서 한번 순천시장에 나가 있어요. 이 기사를 지나면 들어올 텐데. 대한민국의 단체장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저기를 안 가보는 거예요. 스트리트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남들 가기 힘들거든요. 비행기만 타는데 하루 만나려고. 돈이 많이 들죠.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왕복하는데 사흘, 나흘 막 이렇게 걸리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부장면에 박 시장 갔을 때 남유축장 갔을 때 15일 서울시장에 그렇게 잘 비우기 쉽지 않아요. 그때는 어차피 이제 환경에 리우회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결합해서 뭐 아르헨티나까지 같이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15일 이상 걸렸는데 그 단체장이 10일 이상 비우면 쉽지 않잖아요. 남이 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줬다고 관광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강의 온 거는 뭐 또 전주시장이 뭐를 좀 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고 혁명적으로 이 전주시를 좀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그 전주시장이 로빈후드가 되는 여러분들 조력자가 돼야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잘 도와주십사고 부탁을 그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아주 멋진 강연으로 아마 상상력들 충분히 자극하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들 좀 하시고 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가벼운 토론도 하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장이든 전다 얘가 의원들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노비넷 든다고 했으면은 의원들께서는 동키호테 된다고 하든지 뭔가 한번 상대적인 발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들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뿌리집 아시에요. 사진 찍어보는 자동차가 안 보여요. 그 도시는 자동차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봤어요? 자동차 보유대수가요. 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브라질리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소득 수준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브라질 하면 대개 보면 아마존 강연상에서 원주민 사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브라질 북부가 아니라 남도를 가면 남쪽으로 가면 북부나 아마존 있는 그쪽으로 가면
인디오들이나 물라토들이라고 이제 꼭 섞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남쪽에 가면 상대적으로 백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 정도 아래쪽에 가면 좀 위에보다는 잘 살죠. 브라질리아 다음으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그걸 주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버스 타는 걸 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주말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필요한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도시 안에서 제가 아까 4차로가 도시 안에 웬만한 도로 4차로가 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항 나가는 데가 6차로. 그런데 리냐베르데라고 옛날에 연방국도가 있던 데라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는 차선수가 많아요. 거기를 제해놓으면 도시만에 웬만한 데가 거의 4차로거든요. 근데 거의 일반 통행로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거의 8차로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연실을 어떻게 들어가서 처리 용량이 더 늘어나요.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쿠리투바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도시 안에서 교통체증들을 경제사정이 아주 후한기로 가가지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도시 안에 시위를 할 때 찾기를 막고 뭐 예를 들어서 전력요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데모한다고 하면 이러면 그런 때는 답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브라질에서 데모하는 거 많이 봤죠.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못 드렸는데 브라질이 이제 두 가지 대규모 경기 유치해 놓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월드컵 하나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올림픽을 해요. 세계 대회를 두 개를 유치하니까 도시마다 대형 시설 구조물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을 만들려면 경기장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모았다 다 버는 거예요. 감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막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을 처음에 그 상파울로에서 요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금 인상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폭동 수준의 데모를 도시 안에 20몇 개에서 대도시에서 다 되는 거예요. 막 기물파서나 막 편집.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러지 않아도 총기 위한 사람도 있고 마약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한번 그렇게 폭동 사태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지금 일부는 100원 올렸던데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다음 재선하는 문제 있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권고해가지고 국밥 지르고 내가 또 예산 좀 지원할 테니까 요금 내리라고 해서 또 일부 지역에서 내리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금년 10월 선거예요. 재선이 확실시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또 그나마 졌잖아요. 또 패닉 상태로 졌어요. 아니 진짜 사실 이제 그 도시 안에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사실 서울을 조금씩 하기에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놓고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전략이라는 거 그러는데 도시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뉴스 같은 경우는 교통을 통해서 교통수단이 주로 교통이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거기 가면은 또 많이 자전거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특색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가 좀 쾌적하고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친환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가 그러니까 차 위주가 되면서 자전거를 놓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이제 과거에 그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 도로의 정책이 너무나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한다.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 막 반대부터 해요. 원들이.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나 그 시행착오를 줬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막 몽땅 들여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너무나 이제 불편하고 사고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전거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은 의원들이 막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근데 공부는 잘 안 하고 근데 어쨌든 도시 안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확충해서 이게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교통 분담률을 높여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시들이 제가부터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네. 근데 뭐 부분적으로 조금 사업을 하는 거지. 이 도시를 가서 그 교통가지고 좀 보고 배우자 이렇게 하는 모델 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PBS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창원이나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규모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잘 잡은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구가 뭐 전주 이상 되는 도시들은 되게 보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역시 뭐 이런 데는 어떻게든 토목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토목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메가폴 기획해야 되고 근데 철도 사업을 자연히 해요. 그런데 도시철도가 지하철로 하냐 그 다음 뭐 경전철로 하냐 노면전철로 하냐 그런 논쟁의 여지는 다 있을 수 있죠. 수단 선택은 뭘로 하는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전주 같은 데도 예전에 트램 가지고 뭐 하느니 마느니 하고 뭐 이 지역 내에 시끄러웠던 걸로 제가 뭐 전국 사정은 제가 도시마다 다 아주니까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의 시장군들을 다 만나봤어요. 거의 제가 웬만한 사정은 다 하는데 이 전주도 트램 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 시민사회에서 반대하고 뭐 그렇게 사업 진행하는 수요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철도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하철 하는 거는 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전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수요가 안 나온다고 보고 수요 대비 좀 경제성이 좀 웬만큼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없고요. 그러면 안 될 거라고. 근데 제가 그 아주 비교한 예를 지난번에 이번엔 낙선했는데 지난번에 청주시장하던 한범석 씨가 시행 공약이 뭐였냐면 트램이었어요. 근데 트램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트램을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에서 용역을 트램으로 바뀌면 연구자들이 그 입맛을 그냥 맞춥니다.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용역을 안 해요. 내가 자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용역을 하면 발주처의 의견을 따르니까 트램이 좋다 그러면 트램을 맞춰라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용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예 IBM에서 이제 그 스마트 도시 만드는 사업 지원을 하려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큰 회사들은 다 그런 걸 합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못 드리는데 IBM, BMW 뭐 외국의 유명한 그런 대기 다국적 기업들은 도시나 뭐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게 다 장기적으로는 자기들 큰 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IBM을 신경 써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정보관제센터 같은 것들을 신경 써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정보, 쓰레기 이동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컴퓨터하고 다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IBM에 몇 군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우에 있는데,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리우의 안에.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장이, 사이즈라고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나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할 수 있어요. 왜?
니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BM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정보통신 기술이 투자가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지만 기업이 좋은 뜻으로 갖고 하는 것도 있죠. 이제 IBM에서 스마트 도시 만든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현명한 도시 만드는 지원 사업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도시로 선정됐던 데가 청주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평가단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일주일 돌아다니고 딱 평가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를 비웠어요. 여기 트레이닝 할 생각 수요도 없고 해봐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트램이나 BRT나 도로 공간을 전용 공간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와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도시 관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좋은 도시에서는 못 살아요. 왜 문제? 근데 좋은 도시는 못 사는데 그러니까 찌끔찌끔합니다. 아까 디플로미아 사업이 이런 것들 왜 하느냐면 그런 거 하면서 처음 없는 거에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덴마크 코펜하겐 안에 있는 스트레어라는 보행자 전용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1월, 2월 막 이런 때 막 진눈깨비가 내리고 막 그냥 기후가 아주 wak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유모 잡고 있고 여러분들 처음 본 거리의 해방감은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봐야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되면 처음 온 세상이 좋다는 걸 사람들이 조금 알아요. 그런 거는 한쪽에서 또 그런 것도 하고 도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게 해주면 안 되니까 대규모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고 그걸 수단 선택을 글쎄 이 도시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트램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이제 버스 도로망은 있으니까 그거 개조하는 거잖아요. 이제 BRT 시스템을 중앙차로 할 수도 있고 도시 여건에 따라서 갓길로 할 수도 있고 호남을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건 설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전주 같은 경우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전주가 이게 뭐 지금 두 개 축으로 선형도시잖아요. 뭐 큰 도로가 2개밖에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백제로, 기린로, 8달러. 2개? 8달러. 8달러가 제일 원래 돈 들이고 다니면 이제 백제로가 백제로.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 되면 그거 정류장을 중간에 놓는 것이 정답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BRT 시스템을 잘 만들면 저비용으로 철도 만드는 거 이상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트램 만드는 것도 차 가진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하고 수요도 없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트램이나 BRT나 차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차 있는 사람들만을 배려해가지고는 지금 도시를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성공한 도시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 명확한 법칙이에요. 자동차만 배려해가지고 좋은 도시를 만드냐? 못 만든다. 나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한때 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어요. 디트로이트가 어떤 도시입니까? 3대 자동차 메이저에서 존성하였던 데예요. 자동차 산업 물 건너가고 산업구조 변동하는 능동적으로 대응 못해서 지금 90만이 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살 수 있을 때 만들어놓은 인프라가 90만 세금 걷어가지고 여러분을 운영한다는 생각이에요. 일본 사람 표현대로 얘기하면 셔터거리라고 해서 착착 다 문 다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도시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흑인 시장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퍼주는 거 많이 하는 것도 그거 하나 이유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그런 토목사업들 많이 벌고 세금 8, 90만 세금 걷어가지고 200만 도시 유지가 불가능.
당연히 불구하는 거죠. 좋은 도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 교통 관련된 생태교통 관련된 다양한 사업 구상들을 좀 잘렸고 버스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여기서 적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경제적 능력이 좀 되면 그 전용차로 만들었던데 그걸 나중에 뭐 여기 경제적 능력이 되면 트램으로 하거나 다른 걸로 그냥 얹히면 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여기 시장님이나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할 거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꾸리지마 시장하던 잘말레를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교통공학자들이랑 도시 만드는 일을 안 한다고. 교통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거 하나만 봐요. 돈이 여기 재정사정이 어떤지 다른 거랑 연동되는 거 전혀 보질 않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돈 문제 어떡하냐 그러면 I don't care. 이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그럼 투목사업을 하는 걸로. 난 이게 좋은 수단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누구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 목적상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저비용을 하고 그게 이제 왜 하냐면 다 교통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나 학과가 와도 도시락을 문제가 풀고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럼 풀어보려고 하면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근데 실패 없이는 좋은 도시를 못 만들어야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면 전주가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청주, 전주 이 정도 한 70만 정도 된 도시를 잘 관리하면 주민분들은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직접 한번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밤새 하루 종일 이 얘기해도 무궁무진하게 서로 간에 이 얘기하고 토론할 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강의는 이거로 좀 마치고